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바시입니다. 우리 아이 책은 잘 읽었는데 줄거리를 요약하라고 하면 사건이 뒤죽박죽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놓치거나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번 소개해드릴 영상은 학원에 입회를 하고 두 번째 수업을 듣는 학생의 글입니다. 이 학생의 첨삭전 글을 보면 이야기 내용을 틀리게 쓰고 이어주는 말을 과도하게 쓰는 점, 비문이 있어서 문장이 문법에 안 맞고 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줄거리는 단순히 내용을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학생의 글을 단숨에 논리적인 뼈대가 있는 글로 바꿔줄 수 있는 글바시만의 핵심 지도법, 소설 구성 단계인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활용한 첨삭 과정을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첨삭하겠습니다. 다리아가 캘거리로 이사를 간다. 책 내용에는 주인공 다리아가 이미 이사를 와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가 아니라 다리아가 캘거리로 이사를 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시와 셀레나와 퀘벡으로 놀러가기로 한다. 이어주는 말, 그리고, 그런데, 또 대명사 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글을 쓰다 보면 이어주는 말이 꼭 있어야지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색함 또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되도록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쓰지 않도록 합니다. 캘거리로 이사를 오면서 다리아가 절친이었던 조시와 셀레나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라는 말보다는 여름방학 때 헤어진 조시와 셀레나와 퀘벡으로 놀러가기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쯤 클리오가 전학을 온다. 그리고 다리아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쇼핑몰로 간다. 다리아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쇼핑센터에 알아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바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학생은 글을 단문으로 쓴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글쓰기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 장문을 쓰는 경우가 많고, 장문을 쓰게 되면 그 문장이 어떤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너무 짧게 쓰다 보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납니다. 다리아가 캘거리로 이사를 간다. 놀러 가기로 한다. 그때쯤 클리오가 전학을 온다. 그리고 다리아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쇼핑몰로 간다. 그런데 알바를 받아주지 않았다. 끊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되도록 단문으로 쓰되 이처럼 이야기의 맥락이 비슷한 경우는 붙여서 쓰도록 합니다. 다리아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쇼핑몰에 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때 핸드폰을 보고 가던 중 할머니와 부딪힌다. 핸드폰을 보고 가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핸드폰에 집착하는 바람에 카트 끌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닙니다. 소설의 구성 4단계, 원래는 5단계죠. 글을 쓸 때는 4단계를 생각하고 쓰라고 하는데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서 이 이야기의 논리적 구성할 때는 덜 중요한 이야기들은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줄거리가 장황하지 않고 한 바닥 넘어서 두 바닥, 세 바닥 이렇게 쓰면 줄거리라고 하기에는 힘들겠죠. 엄마를 따라 신시안의 아줌마 집 베이비시터 일을 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표현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소개로 베이비시터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개로 신시안의 아줌마 집 베이비시터 일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화해하게 된다. 그런데 에이미가 케이든이 다쳤다고 말하여서 전화를 끊고 케이든에게 간다. 이 글이 조금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소설 구성 4단계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빠뜨리거나 덜 중요한 이야기를 끼워 넣거나 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내용은 어느 날 친구들과 통화를 하던 중에 케이든이 2층 그 부모님의 방 침대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인 에미가 케이든이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리아는 친구들과 화해하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듣긴 들었는데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죠. 케이든이 2층의 침대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것을 알렸지만 다리아는 그때까지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느라 모른 척 했다. 이 정도로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든 사건 이후로 라는 게 나옵니다. 케이든 사건이라고 학생이 임의로 명명하고 있는 말이죠.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케이든 사건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내가 글을 쓸 때 이거 케이든 사건이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굳이 책이 없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을 하고, 만약에 굳이 써야 한다면 케이든이 다친 사건 이후로 이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4일시간의 주제를 핸드폰 중독으로 했다. 4일시간의 프로젝트 수업 주제인 겁니다. 자, 주제를 핸드폰 중독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핸드폰이라는 말도 자꾸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휴대전화라고 이야기하죠. 휴대전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휴대폰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휴대폰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쓰는 표현, 명칭, 호칭 이런 것들을 되도록 바꾸지 말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의미 전달이 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저기 지도를 하고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발표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단을 하기로 하고, 금단이 어떤 겁니까? 뭔가 그 중독을 다 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문맥에 잘못 갖다 쓴 거예요. 일주일 동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는 겁니다. 발휘하는 올바른 핸드폰 습관을 가지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 시간에 휴대폰 중독을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친구들과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안 쓰기로 한다. 며칠 후 다리아와 셀레나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할 거고, 제가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이야기 글을 쓰는 줄거리로서 소설 구성의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단계입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위기와 절정을 합쳐서 이제 쓰도록 좀 쉽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소설 구성의 4단계를 우리 학생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너의 글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표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표시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글의 분량이 많은 곳이 전개일 거잖아요. 그 나머지 발단, 절정, 결말은 글의 분량이 전개보다는 다소 적고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딱 아는 거예요. 전개의 내용이 많다, 적다. 절정의 내용이 많다, 적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절정의 내용이 전개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절정은 내가 잘못 썼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첨삭할 때도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수정하고 완성이 된 겁니다. 첨삭 후의 글을 보시면 사건의 순서와 중요도가 명확하게 잡히면서 다리아가 겪는 휴대폰 중독과 그로 인한 위기라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4단계 뼈대를 활용했을 뿐인데 아이의 글이 단순 나열에서 구조화된 글로 연모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조화된 사고는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내 아이에게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첨삭한 줄거리 쓰기 글 첨삭본 상세 해설 PPT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집에서 아이 글쓰기를 봐주실 때 그대로 적용 가능한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저의 채널을 계속 구독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진단하면서 만든 자녀 글쓰기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남기시면 두 가지 핵심 자료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자녀의 글쓰기를 지금 바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